조국이 아직도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말과 함께 남이 잘 되는 것,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이긴 하겠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남이 따른 스펙 쌓기 의혹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내 딸의 경우는 기소까지 되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당신 때문에 4년 넘게 지겹도록 당신의 요소를 들어야 하고 궤변을 듣게 되니까 죽을 심정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꼴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라는 그 속담이 있지요. 뜻밖의 일이라든가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꼽자면은 단연 안민석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안민석을 먼저 꼽게 됩니다. 아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가 안민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민석이 먼저 이명박 대통령 MB의 해외 은닉 재산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하고 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면 복권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을 통해서 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은닉 재산을 숨긴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지만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까? 이 역시 시작도 못했다. 오선인 안민석은 2017년이었죠.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의 5개 나라를 다녀온 후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는 300조에 넘는 돈인데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시작점이란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어느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가 되었다. 이 말을 하자마자 터무니없다라고 방송이라든가 언론이 비판을 하게 되자 안민석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나는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이선균 씨, 결국 비극으로 끝난 우리의 배우 이선균 씨.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표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이선균 씨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튼 이선균과 G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을 수사하면서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증거는 없다. 이것이 안민석이가 지금까지 정말 국민들을 우롱했던 그러한 사기 행각의 말 아니었었습니까?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를 자주 했던 안민석인데 이래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인물이 된 것이 안민석이었습니다. 박지원이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서해 피습 사건이 연루가 돼갖고 국정원에서는 자료의 삭제 문제가 거론되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국이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식으로 애국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의 딸은 한동훈의 딸과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 조국. 자신의 딸은 한동훈의 딸과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애비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내 딸만큼은 한동훈의 딸처럼 수사를 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애비로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용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이 스펙 쌓기 의혹에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한동훈의 딸은 학교 다니던 학교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이거를 첫 번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처럼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경우와 흡사한 것이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반한 차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찰이 저 건너편에서 보다가 한 차를 지적하고 다른 차는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왜 내 차만을 잡느냐? 저 차도 위반을 했는데 왜 내 차만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끊느냐? 억울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공평하지도 않고 억울하다. 조국이가 얼마 전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부인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서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혐의 없음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조국이는 한동훈의 딸의 경우는 소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동훈 딸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텐데 압수수색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는 한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무려 11가지나 된다. 조국의 딸 조민이는 스펙 의혹이 7개였었죠. 그것이 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논문 도해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등으로 고발이 됐는데 그렇다면 무혐의 처리가 된 이유가 뭐냐? 문제가 된 논문에 실린 저널이 심사 규정 회신을 안 보내왔기 때문에 이게 심사 규정 위반인지를 경찰 측으로부터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이는 문제가 됐던 논문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 IEEE 전기전자공학자 협회라는 전 세계 전기전자공학자들의 저널로 탑 클래스의 저널인데 이 탑 클래스 저널에 여고생이 투고했고 실렸다. 경찰이 이 저널 IEEE 저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된 논문과 관련해서 케냐의 논문 전문 대필업자가 스스로 나타나서 내가 대필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조국은 그것까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검찰이 내 딸 조민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일기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모든 내역을 조사했다. 특정 시기에 조국의 딸 조민이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아니면은 그 장소에 없었고 밥을 먹었는지 또 영화를 보러 갔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인턴 증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이 원래보다도 더 부풀려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한동훈 위원장의 딸에 대해서는 대충 11개의 의혹의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압수수색이라든가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딸의 경우는 밥을 먹는 시간, 또 어디 가 있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체크해서 결국 기소를 했다. 한마디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그 뒤로 제 딸은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모두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음미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딸은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모두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다. 정말 피를 토하고 심정으로 그 말한다면은 조국의 딸, 내 딸을 수사한 것처럼 한동훈의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죠. 조민이가 우선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모두 다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국의 잘못된 주장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허위로 만든 가짜를 진짜인 양 주장하고 있는 조국, 조민, 이것을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민이가 그 당시에 어땠었습니까? 검찰에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소 며칠 전까지 언론들도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검찰이 조국의 딸 조민을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기소 처리할 것인가? 혹시나 자신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은 불기소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검찰의 동정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본인이 나와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었고 모든 걸 다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평론가들도 거의 모두가 조민이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혹시 검찰 쪽에서도 선처를 베풀지 않을까 불기소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냐 불기소냐를 들고서 의견 자체가 팽팽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검찰도 불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아니 학교에서 증명서 자체가 허위다. 그렇다면은 학위 자체를 떠나서
입학이 무효가 되는데 자신의 딸이 학위를 반납했느니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을 했다라는 것이 가당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무책임한 애비라고 얘기했었던 조국이 사사건건 모든 걸 찾아다니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억울하다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의 딸의 잘못 여부만 따져야지 왜 갑자기 한동훈 장관의 딸 스펙까지 거론하면서 그렇다면은 조민의 정확한 팩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법원에서 정경심에 대해서 7배 스펙을 모두 확정하고 벌을 내린 것 아니었습니까? 무슨 자격을 따지거나 했었다라는 그 얘기가 여기에서 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하나 둘씩 주장을 했어야지요. 제기된 의혹이 11가지나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조국 당신이 문제를 삼았던 그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데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검찰에서 법정으로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손을 떠나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조국 전 장관은 조용하게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언론에 나와서 자기 딸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인정하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도 사법부가 이제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말수를 줄이고 재판을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